자,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더 오르기 전에 물려주자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라고 이 언론 기사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인데, 무려 몇 천만 원, 작게는 몇 천만 원, 아니면 뭐 1,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죠. 오랜만에 해당 언론사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경향신문. 저는 참고로 뭐 모든 언론사를 거의 다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자, 경향신문 김지혜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는데 8월 26일 바로 오늘이죠. 라이브 하고 있는 화요일 오전 6시에 작성을 해주셨어요. 서울 아파트 증여가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더 오르기 전에 물려주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거를 첨언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빨리 증여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 건물 증여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됐다. 구별로 보면 예상하시는 것처럼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죠. 가장 많았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더 오르기 전에 아파트 등을 물려주려는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된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증여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곡소리가 날 때 하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올커니 이때 하자 해가지고 가격을 감정 평가를 받아서 더 낮춰버려요. 그러면은 증여세 부담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주춤할 때, 최근 같은 경우에는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약간 좀 주춤했었죠. 그때를 정말 또 타이밍을 봐서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아, 이거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세금만 많이 나오겠다. 그 세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보유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특히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조동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5월 10일부터는 특별한 게 없으면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여가 많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증여가 총 74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달 대비 9.4%,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한 수치다. 월별 기준으로는 23년 5월 이후 최대치다. 23년 5월이면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래서 저 때 증여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때보다는 좀 분위기가 더 살아났는데 왜 하냐? 이제 앞으로 세금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자, 고령층 부모가 자녀에게 집합 건물을 물려주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증여라는 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항상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그렇긴 하지만 밑에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형태는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부동산 현물을 증여를 해주시고, 그걸 받은 자녀는 증여세하고 증여취득세도 내지만 좀 감사의 의미로 부모님한테 현금 증여를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하면 좀 서로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한 사람은 802명인데 70세 이상이 352명으로 거의 한 40%가 넘네요. 그죠? 이어 60에서 69세가 240명, 50에서 59세는 111명, 이렇게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했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증여받은 사람, 집합 건물을 증여받은 사람은 882명이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30에서 39세가 가장 많았다. 이런 겁니다. 그쵸? 자, 증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자치구는 강남, 소초, 송파, 순이었다. 아주 정말 비싼 건데,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줄이다기보다는 실질적인 부담을 좀 확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평택 특강이라든지, 그러고 보니까 9월 달에 제가 뭐가 되게 많네요. 동아재테크, 그리고 집코노미 특강도 있는데, 머니쇼가 있는데, 그건 제가 방송 끝나고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오세요. 가격이 높은 순으로 증여 건수가 많았다는 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죠.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전체 건수에서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2%. 서울이 25개 구인데 이 3개 구에서 거의 한 22%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자, 이처럼 증여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저는 항상 이런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나쁜 사람이야. 그쵸? 오타가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가 늘어난 배경으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 후 둔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 높은 가격으로 증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받는 수증자, 아까 보면 30에서 39세가 제일 많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오르기 전에 하자는 거죠. 주춤해서 할 때. 장기적으로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어차피 오를 거니까 상승세가 주춤할 때에 차라리 증여해서 세금을 아끼자.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자,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최근 증여와 관련해서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뭐가 늘었지? 증여와 관련해서 세금 혜택이? 뭐가 는 게 없는데? 뭐 굳이 하자면 뭐 24년도에 도입된 혼인 출산 증여자산 공제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혼인을 했어요. 즉 이때는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결혼만 하면 안 돼요. 혼인 신고를 하면은 추가로 1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년 자녀 증여자산 공제 5천만 원하고 혼인 출산 증여자산 공제 1억을 더 받으면 최대 1억 5천이 되는 거죠. 물론 5천만 원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되는 거고 혼인 출산 증여자산 공제는 한 번 받는 겁니다. 뭔가 했어요.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를 거라는 기대가 아마 증여 증가로 이어졌을 거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사인이 뭡니까? 얼마 전 김용범 정책실장도 기자 간담회 때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는다는 생각은 버려라. 뭐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한번 지난 영상에서 조금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난 배경이 이제 가장 이제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유세 인상. 그래서 세부담이 늘어나면 차라리 명의를 좀 분산하자. 우리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양도세, 취득세는 세대 기준 주택수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철저하게 개인별, 인별로 과세를 해요. 설마 이것도 묶어버리진 않겠지. 그럼 큰일 나는데. 그럼 이제 헌법소원감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즉 부부 간에는 세대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수가 특히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그런데 보유세는 남편 거 따로 아내 거 따로 인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를 분산시켜주는 게 보유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박원갑 위원님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 이후 더 연장되지 않으면 보유세가 올랐을 때 뭔가 주택을 처분해야 됐을 때 양도세에서 오히려 다 세금을 내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증여를 하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 양도세 중과가 만약에 배제가 끝나고 중과가 시행된다면 26년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일부 물건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제3자한테 파는 매각이 있고 양도세 내고 파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매각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증여해야 되냐? 쉽습니다. 물론 해당 물건에 따라서 개별적인 어떤 투자 가치 등을 봐야 되겠지만 직관적으로 넘주기 아까우면 증여하시면 되고요. 남 줘도 된다, 팔아도 된다. 그러면은 매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옥석을 가려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기사에서는 뭐 지금 가격이 주춤하니까 세금이 오를 것 같은 게 두 가지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증여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취득세 부분을 이제 앞으로 굉장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건데 세법이 복잡해질수록 취득세는 크게 두 가지 일반 매매 취득세가 있고 증여 취득세가 있어요. 일반 매매 취득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수가 늘어날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취득세를 많이 내는 8%, 12% 이런 게 있고 증여 취득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 3.5% 이제 이것저것 붙으면 뭐 3.8 이렇게 4% 이렇게 가는데 뒤에 서텍스 빼고 말씀드리면 3.5 그런데 만약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공시가 3억 이상이다 그러면 12%가 붙습니다. 이게 뒤에 이것저것 붙으면 13.4까지 가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좀 힘줘서 강조를 드리냐면 만약에 현재 정부가 뭔가 스탠스가 바뀌어서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 그랬는데 좀 이제 드러내지 않다가 이제 그걸 드러내면 정책실장도 얼마 전에 그렇게 말을 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예상되는 곳들이 어디예요? 마포, 강동, 성동구, 동작, 여의도 이런 곳들이잖아요. 경기도에서는 뭐 성남, 특히 과천은 굉장히 상승세가 지금도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아, 그래, 내가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자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증여 취득세가 3.5가 아니라 12%가 나와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이면은 12%에서 3.5 빼니까 8.5잖아요. 그러니까 8,500만 원,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세금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텍스트에다가 이제 다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절세 노트예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갑자기 뭐 광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물건을 넘길 때 증여나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특수관계자 저가형수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일단 매매 거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수자 자녀가 일반 매매 취득세를 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 자녀가 혹시 다주택자라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 8% 12%가 되는 거예요. 이때 8% 12%는 일반 매매 취득세예요. 자, 만약에 증여로 간다. 증여로 가면 증여도 있고 부담부 증여도 있는데, 수중자 이걸 받는 자녀가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부담을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는 증여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이때 증여취득세가 중과되는 거는 조정대상 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일 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곧바로 12% 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혹시 저희 부동산 절세 노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이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책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은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영상과 텍스트를 좀 이렇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나가고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절세를 하셔야 되고, 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전세제도를 대수술한대요. 근데 예고예요, 예고. 그래서 너무 겁먹진 마시고, 그런데 좀 뭔가 나온다면 좀 뭔가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거 좀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면 되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